자, 이제 349페이지 요소보고요. 자, 이 강남학원이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결석이 많아요. 처음에는 거의 꽉 찼었는데 슬슬 이제 빠지기 시작해갖고 결석들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렵고 그렇다고 자꾸 미루면은 나중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좀 어렵고 해도 처음부터 덤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반복하면서 괜찮아져요. 그래서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좀 낫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럼 세 번째 들으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자꾸 이게 해야지. 이게 이제 처음부터 어렵다고 자꾸 피하고 그러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석하신 분들한테 공법 선생님이 결석하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꼭 결석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럼 349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조합 설립. 그러면 토지동 소유자가 이제 조합 설립해갖고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적인 거고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조합 설립 의무 봅니다. 시장운수 지정개발자는 뭐 필요 없고요.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 그럼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 시행한다. 그 누구예요? 아닌 자가. 한마디로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예요. 조합 설립 의무. 그래서 원칙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딱 끊고 다만 도시환경 정비사업 밑줄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의무가 없다. 얘기죠. 그래서 딱 요거 하나의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사업 이런 거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반드시 뭐 만들어야 된다. 조합.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조합 설립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요. 그럼 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려면 일단 사람 많으니까 한 방에 바로 설립하기 어렵고요.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자, 요거부터 먼저 구성을 해서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싹 하게 됩니다. 그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당연히 언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구성하고요. 적어도 5인 이상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하고요. 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시장운수한테 와서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자, 여기서 물어본다 그러면은 딱 요 세 개가 키워드입니다. 일단 몇 명 이상이다? 5인. 왜 5인이에요? 추진위원회. 뭐 헷갈려 오를 필요도 없어요. 저 추진위원회 5글자니까 5인. 이거 딱 7명으로 바꿔줘요. 7인. 왜 7인으로 바꿔주겠어요? 우리 7인 어디서 봤어요? 황야의 7인. 그거는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근데 추진위원회는 몇 명 이상? 5인 이상.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자, 과반수라는 것은 반을 초과하는 수죠. 그럼 토지 등 소유자 100명이면 과반수면 51명을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 이 추진위원회는 2개 이상 구성 못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구성할 수가 있고요. 시장운수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고 승인이에요. 5인 과반수 승인. 받아갖고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하는데 이 추진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는 사업이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얘는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하니까 토지 등 소유자 몇십 명 안 됩니다.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의 예외는 가로주택 사업. 그러면 좀 전에 조합 설립 의무의 예외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거 작년에 2개 다 물어봤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의무가 없는 사업은 도시환경 사업이고 추진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는 사업은 가로주택 사업입니다. 이 2개 바꿔놓으면 또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 원체 이제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서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싸웁니다. 사무실도 임대하고 뭐 토지 등 소유자 동의도 일일이 다 받으면서 이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해서 설립하려면 일단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장군수한테 와서 받습니다. 그럼 시장운수한테 인가 신청하면 정비법에 맞더라. 시장운수가 설립 인가 내줘요. 끝나는 거 아니고 대표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내 조합 설립 등기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저희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인가받으면 성립한다가 아니고 뭐까지야? 등기까지 해야 성립합니다. 항상 이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는 것은
법적 성격이 법인이다. 그 얘기고요. 법인. 그래서 우리 법인이라는 것은 자연인 같은 우리 실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주된 사무소에서 누가 대표자고 목적이 뭐고 이런 사항들을 등기를 해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까지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조합의 법적 성격은 법인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정비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공법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조합이지 성격은 사단법인, 법인으로서 성격을 갖고요. 그래서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 자, 요거는 우리 도시개발조합하고 같아요. 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이나 뭐 똑같은 건데 정비사업조합에서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냐? 추진위원회.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그거부터 봅니다. 자, 조합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그렇죠?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적어도 위원장 포함해서 5인 동그라미 5인 이상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그라미 과반수에 동의받아왔고 밑에 줄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서 밑에 줄에 시장군수한테 뭘 받아야 된다? 승인 동그라미 승인 받아야 된다. 딱 끊고요. 그래서 문장이 긴데 거기서 키워드는 그 3개요. 5인 과반수 승인. 다만 가로주택 사업이죠. 가로주택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맨 밑으로 합니다. 추진위원회 업무. 자,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자, 옆에 이제 박스 1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밑줄. 선정. 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한마디로 정비사업의 전문가를 얘기하고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전문성이 없죠. 잘 모르니까 전문가, 이 관리업자 선정에서 맡겨갖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관리업자 선정. 또 2번 설계자 배출, 설계자의 선정. 이거 다 추진위원회 가는데 그럼 절대 추진위원회가 선정하지 않는 게 누굴까요? 거기다 하나 쓰세요. 시공자 X. 자, 시공자는 절대 추진위원회가 선정하는 거 아니죠. 좀 전에 시공자 누가 선정해요?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선정합니다. 그래서 시공자 싹 바꿔놓으면 틀리니까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 공사계획서 작성하고 4번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이게 뭐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준비. 그래서 그 5번의 가로 2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의 진구. 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동의받는 거죠. 이 제일 큰 업무예요.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는 총회를 창립총회라고 그래요. 이 창립총회를 열어갖고 그 창립총회에서 조합장도 뽑고 정관도 확정하고 이런 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싹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돼요. 자, 2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다음 354페이지. 자, 조합의 설립에서 설립인가. 자, 어디다 별표. 그럼 이 조합은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2문제씩 매년 출제가 되는 정비법에서 가장 잘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 중에서도 제일 잘 물어보는 파트는 설립인가 파트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 시험에서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그래서 가로 1번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줄 및 동그라미 및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밑줄 항상 분수와 분수의 연결은 엔드라고 그랬죠. 및 또는 아니에요. 엔드 및. 근데 가로에 보시면은 가로주택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밑줄 및 동그라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소유자 동의를 각각 얻어가지고 밑에 줄 시장군수의 인가 밑줄 시장군수의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럼 일단 조합 설립 인가 누구한테 와서 받아요? 시장군수. 자, 요거부터 시도지사한테 인가가 아니고 시장군수 인가 받는데요. 논점은 항상 뭐겠어요?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요건. 자, 우리 좀 밑줄 친 그 동의요건을 매년 물어봅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읽어본 거, 자,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일 때. 자, 이 두 개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자, 분수만 쓸게요. 4분의 3.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등 소유자 얼마라고요?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자, 숫자만 딱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4, 3, 2, 1. 아, 이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하니까 얘는 동의요건이 더 세지는 거예요. 토지농 소유자 10분의 8,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라. 그럼 얘도 역시 숫자만 그대로 읽으니까 18. 세게 읽으면 안 돼요. 약하게 18. 아무튼 그 다음에 3이. 그래서 숫자만 역시 읽으면 18, 3이. 그럼 10분의 8 이거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5분의 4. 5, 4, 3이. 야, 이게 더 쉬운 거였는데 법에서는 18, 3이 이렇게 규정하니까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요 세 개는 동의요건 물어봤다.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완전 쉬운 거죠. 아, 이게 뭐가 또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4321,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832. 그래서 자, 요 또 뭐가 10분의 8인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가로주택 사업 할 때 가짜 따고 가 욕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가 1832 이렇게 정리하면 뭐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맨 밑에 가로 2번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집합건물법에 불구하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받아갖고 역시 시장군수의 인가, 밑줄 시장군수에게 설립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동의 요건 박스에 1번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밑줄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근데 2번 주택단지의 전체 동그라미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점 밑줄 소유자 동의를 각각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럼 재건축인데요. 이 재건축은 원래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주택단지 아닐 때, 주택단지 바뀔 때 동의요건이 또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은 주택단지 안에서 그게 뭐 핵심이니까 그것만 이제 일단 봅니다. 그럼 주택단지 안에서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동별로 구분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그럼 전체는 한마디로 얼마예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1번하고 2번 자, 동별 요건, 전체 요건 중간에 플러스 자, 두 가지 요건을 역시 다 충족시켜야 돼요. 동별로 구분 소유자 얼마? 과반수. 자, 이게 작년에 개정돼 있어요. 작년에는 훨씬 더 복잡했죠. 동별로 구분 소유자 3분의 2, 동별로 토지 면적 2분의 1.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동별 이제 얼마다? 과반수. 그다음 전체 구분 소유자 토지 면적 4분의 3. 그리고 얘는 뭐 암기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별도로 좀 외우셔야 돼요.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그럼 의미를 한번 봐요. 자, 예를 들어서 1동, 2동, 3동, 4동. 자, 4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여기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이제 동의 받아야죠. 그럼 동의 받는데 2동하고 3동하고 4동의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다 찬성했어요. 그러면 전체 얼마 나왔어요? 4분의 3. 그런데 1동은 구분 소유자가 3분의 1만 찬성했어요. 그러면 이거 설립 인가 신청 못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요건 미달? 동별 요건 미달. 그래서 자, 전체 4분의 3인데 동별로도 얼마 이상은 되라는 거예요. 과반수. 의미 아시겠죠? 동별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4분의 3. 그러면 좀 전에 이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전체 토지동 소유자 얼마예요? 4분의 3. 근데 여기서는 면적 2분의 이상 소유자 동의도 받아와라. 이걸 추가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전체 4분의 3인데 동별로도 얼마는 돼야 된다? 과반수는. 그래서 자, 이런 요건을 충족해서 동의받습니다. 그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동의받는 기준 그 357페이지 맨 위에 동의자 수의 산정 기준. 박스 봅니다. 1번. 그거는 이제 재건축 빼고 나머지 사업 다 쓰는 거예요. 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일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동의받아라. 가로 1번.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 밑줄. 공유에 속할 때 공유하고 있으면 항상 대표 1인 동그라미 1인만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딱 끊고요. 다만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가로 2번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 밑줄.
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때도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대표 1인 동그라미 1인만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고요. 그다음 바로 3번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 1인이 다수 필지나 다수의 건물 소유 짜면쯤 이거 어떤 경우예요? 부러운 경우예요. 부러운 경우. 그래서 아무튼 자 혼자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부러운 경우인데요. 아무튼 이때는 필지나 건물 수에 관계없이 역시 한 명으로 산정합니다. 1인 동그라미 1인으로 산정할 거 딱 끊고요. 다만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고. 그럼 가로 1번, 2번, 3번 다 몇 명 나오라는 거예요? 한 명. 그래서 공유하고 있을 때도 한 명, 지상권이 있을 때도 대표 한 명, 그리고 여러 토지나 건물 갖고 있을 때도 한 명으로 산정해서 동의받는다. 자, 이 기준에 따라 동의받고요. 그 밑에 2번 재건축도 표현만 다른 거지 의미는 같아요. 다 똑같은 거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동의받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다음 359페이지로 합니다. 맨 밑에 4번 조합의 법인격. 동그라미 1번에 조합은 법인, 동그라미 법인으로 한다. 법인 동그라미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법인이요? 공법상의 사단법인. 그래서 이름이 조합이지 성격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 등기하 성립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로 2번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보충 적용한다 그 얘기고요. 그럼 조합에 관해서는 당연히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공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률의 이름은 정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데 정비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보충 적용해라 그 얘기죠. 또 주의할 거는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름이 조합이지 성격은 뭐라고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조합원 거기다가 필표 조합원의 자격. 그럼 이제 조합원이 두 번째로 잘 물어보는 논점이고요. 그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매출 토지 등 소유자. 하루에 재건축 동그라미 가로주택 사업 동그라미 이 두 개 사업은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사업에 각각 동의 한 자만 해당 매출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로 하되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 딱 끊고요. 다만 어쩌고저쩌고는 필요 없어요. 그럼 일단 대표 한 명만 조합원으로 봐라. 그 박스 먼저 볼게요. 1번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 항상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할 때 한 세대에 속한다. 이거 누구 생각하면 돼요? 한 세대면 남편과 아내. 남편하고 아내는 한 세대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하게 봐요. 당연히 남편하고 아내는 한 세대 또는 부모와 자식 이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 한 세대면은 각각이 다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대표 한 명만 나옵니다. 이유는 1세대 1주택이요. 그래서 한 세대에 속하면 대표 하나. 그럼 다시 이제 위로 와보세요. 다시 위에 첫 번째 줄. 자, 조합원은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첫 번째 논점.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사업 두 개입니다.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사업 이 두 개는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이유는 이 두 개 사업은 항상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재건축, 가로주택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반대한 자는 나가라는 거예요. 동의 한 자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게 일단 두 개 사업이고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다 그랬는데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용어 정의에서 다 배웠죠. 오늘 문제에서도 봤는데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예요? 즉 조합원 누구다? 저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동의 한 자만 해당한다 이런 거 없죠.
그 말은 동의했든 반대했든 동의, 불문 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이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한 자도 무조건 조합원으로 통참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인데도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죠. 이때는 그냥 재개발 주택 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는 나중에 분양 신청 안 하면 되고요. 그래서 동의 불문하고 다 조합원. 그러면 가로주택 사업에서는 토지동 소유자 조합은 누구예요? 얘도 같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한 자만? 동의 한 자만 조합원. 근데 문제는 재건축. 자, 재건축에서는 토지동 소유자 누구였어요?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과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만 토지동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일단 재건축에서는 토지만 소유한 자, 건물만 소유한 자, 얘들은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뭐한 자? 동의한 자. 그래서 자,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이다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누가 토지등 소유자 즉 조합원이 되는지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에서 토지등 소유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석해서 이제 쭉 훑어봤고요.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바로 2번 동그라미 1번에 자,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이 말의 의미는 조합원지는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죠? 재개발 주택을 사면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조합원지는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뭐 투기과일지구에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할 수 없다 하는데 그거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원칙 정비사업 조합원지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만 확실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중간에 정관. 자,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이 정하는 자치규범이에요. 조합이 사업을 어떻게 나갈지 즉 누굴 조합원으로 하고 사업비 얼마씩 낼지 조합이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을 정관이다 라고 하고요. 그 정관의 내용 보면은 그 조합에 관한 거 다 들어갑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기관으로 하겠습니다. 조합의 기관 하면은 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임원. 자, 임원은 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즉 이끌어 나가는 필수적 집행기관이라고 그래요. 조합을 집행해 나간다. 이끌어 나가는 집행기관이고요. 저 조합에는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임원을 둘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둔다. 반드시 둡니다.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임원을 두고요. 그 밑에 임원의 수,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으로 하고 뭐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했는데 이사의 수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작년에 기출지문이니까 써놨어요. 그래서 이사는 몇 명 이상이라고요? 3명. 2하고 4 사이에 뭐 있어요? 3. 그래서 2사니까 3명입니다. 그래서 3명 이상 하여튼 별수를 다 써요. 저 정도 하고요. 자, 이제 깨달았어요? 그 2하고 4 사이에 3이 있으니까 3명 이상.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동그라미 5번 임기. 자, 얘도 작년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 동그라미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밑줄.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임원의 임기는 일단 몇 년이라고요? 3년 이하인데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연임할 수 있고요. 맨 밑으로 합니다. 가로 3번 임원의 직무. 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사무총괄,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즉 조합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조합장이다. 그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특칙이 하나가 있죠. 2번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 동그라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밑줄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 금지. 그럼 임원의 직무 동그라미 1, 2, 3 이거 어디서 똑같이 본 것 같죠?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직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이나 똑같은 법조문 그냥 반복이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두 번째 조합원 총회. 자, 총회는 조합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조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사결정하는 기관. 그거를 의결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반드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도 필수적 의결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총회 의결하는 사항. 뭐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 거쳐야 된다. 그래서 박스 1번부터 옆에 또 13번까지 또 쫙 나옵니다. 이 조합에 관한 대부분이요. 뭐 읽어보지도 않는데 뭐 인상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아무튼 조합의 원래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건데요. 총회에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의결 방법. 자, 그거 좀 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밑줄, 관리 처분 계획 밑줄. 자, 이 두 개는 좀 이따 우리가 보지만 요거는 절차에서 나오는 계획이에요.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이 두 개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밑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체 과반수입니다. 조합원 전체 과반수 동의받아야 된다. 딱 끊고요. 그래서 두 개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원이 너무 많으면 총회에서 의결하는 게 번거로워지죠. 그래서 조합원 대표를 뽑아가지고 총회 대신 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대신 의결하는 기관이니까 그거를 대의기관. 그래서 대의원회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수가 100명 동그라미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둬야 된다. 밑줄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은 임원, 총회, 대의원회까지 다 필수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둘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없어요. 다 필수적인 거고요. 얘가 도시개발조합하고는 달라요.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때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다. 임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은 100명 이상일 때 반드시 둡니다. 대의원회도 필수.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이상 밑줄 조합원 10분의 이상으로 하되 즉 적어도 조합원 10% 이상 대표를 뽑는다 그 얘긴데요. 그런데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어가요. 그럼 대표가 또 너무 많아지죠. 이때는 조합원 10분의 1의 범위 밑줄 자 여기다가 맥시멈 상한선 딱 씁니다. 10분의 1의 범위가 최대한 돼요.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럼 대의원은 100명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조합원은 얼마든지 100명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500명이면 대의원은 최대 몇 명까지 될 수 있다? 150명. 그래서 대의원은 100명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얼마든지 100명 이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맥시멈은 10분의 1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밑줄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한이 들어가고요. 그럼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저 좀 전에 임원하면 누가 있었어요? 조합장, 이사, 감사. 근데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사하고 감사를 얘기해요.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념인데요. 자, 우리 이사와 감사는 집행기관이라고 그랬죠. 대의원은 의결기관. 어떤 조직이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겸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거 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들 맘대로 의결해서 지들 맘대로 집행해갖고 조합원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하고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데 여기서 논점은 누구는 대의원이 될까요? 조합장. 조합장은 대의원이 됩니다. 이유는 대의원의 의장이 돼서 대의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조합장이기 때문에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 기출이죠.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자, 조합은 뭐 이 정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27회 때 또 기출문제 여기다 써놨는데, 자, 요거는 난이도 상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눈길도 역시 주지 마시고요. 다음 과정에서 한번 풀어봅니다. 자, 한 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조합 설립까지, 여기까지가 시행자로 확정하는 2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제 조합을 설립,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 자, 현재 3단계인데, 그럼 사업 시행 절차 한번 쭉 봐요. 일단 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받습니다.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썼는데, 의미는 공사 계획을 얘기합니다.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요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에서는 공사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불렀어요? 실시 계획.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무슨 계획이다?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요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지면은 이제 공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자, 시행자는 먼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아요. 저는 뭐 몇 평대 아파트 받고 싶습니다. 분양 신청을 받아갖고 분양 신청한 대로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해갖고 또 인가 받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다 써놨는데, 의미는 분양 계획을 얘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아파트나 건물을 어떻게 분양해 줄지. 그래서 이 계획 두 개부터 먼저 작성해갖고 인가 받아요.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떨어지면은 이제 기존의 건물을 철거, 정비 사업에 공사합니다. 그럼 정비 사업에 이제 공사한다. 저희 정비 사업은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재개발 같은 거 하면. 저 기존의 건물 싹 철거하고 기반설부터 새로 싹 설치하죠. 도로, 상하수도 새로 싹 설치하고 아파트 같은 건물도 새로 짓고, 이런 정비사업의 공사도 역시 몇 년씩 걸려요. 한 3년, 4년 걸려갖고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저 사업체 인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준공 검사 받고, 제대로 공사가 잘 끝났으면은 공사 끝, 시장원수가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공사 완료 고시가 나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시행자는 마지막으로 새로 지어진 주택이나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해 줍니다. 분양해 주는 것을 쉽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분양 처분한다 그래. 그다음 몇 월 며칠자로 분양 처분합니다. 고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사업이 다 끝납니다. 이거를 구체적인 사업 시행 단계 3단계라고 하고요. 저 분양 처분의 효과도 언제 발생하는 거냐? 고시 다음 날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게 돼요. 그리고 시행자는 부수적으로 분양 처분에 따라서 분양 등기 다 해주고,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다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 항상 이 정비 사업도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취지가 선계획, 후개발. 계획이 항상 먼저 나온다 그죠? 그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사업 시행 계획. 분양을 해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획은 관리 처분 계획. 계획부터 두 개 먼저 작성해서 인가받고요. 자, 인가가 떨어지면은 사업 시행 인가받은 대로 공사. 끝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은 대로 분양. 자, 요게 핵심 절차. 공사 계획, 분양 계획, 공사 분양. 특히 우리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은 대로 주택이나 건물 줘갖고 분양해 준다. 이게 무슨 방식? 관리 처분 방식.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관리 처분 방식이고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 저부터 하나씩 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는 공사 계획서다라고 했고요.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 계획에 맞게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럼 일단 시행자가 작성해요. 자, 공사 계획이니까 좀 전에 정비 사업의 공사는 무슨 공사한다고 그랬어요? 자, 2번 보세요. 박스 2번. 정비 기반설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기반설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다시니까 쭉 내려와 보세요. 8번.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에 관한 계획, 건축 계획, 자, 이 두 개가 공사의 핵심 내용이죠.
기반시설 설치하고 건물도 짓고. 근데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는 주택을 철거해서 공사하니까 공사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들이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주 대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위로 가면 3번, 4번 뒤에 보면은 무슨 대책? 이주 대책. 이런 게 다 공사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 이 은근히 잘 물어보는데 그 내용들 그거 어떻게 다 외워서 맞춰요? 다 개념이요. 사업 시행 계획은 뭐에 관한 계획이다? 공사. 그래서 절대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분양에 관한 거예요. 하여튼 이 분양자 들어가는 거 있죠. 뭐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 분양가, 분양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이 아니고 좀 이따 배울 무슨 계획에 대해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는 철저하게 공사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자는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정비 계획에 맞게. 그러면 좀 전에 이 정비 계획 누가 수립했어요? 정비 계획은 시장 군수. 그럼 정비 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인가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다? 시장 군수한테 와서 받습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가보세요. 중간 사업 시행인가.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 시장군수한테 사업시행 인가 받아야 된다. 그 정도 보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인가신청 전의 동의 가로 1번 사업시행 동의. 자, 시행자인데 가로 열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은 제외. 그럼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을 제외한 시행자는 누구겠어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을 제외한 시행자 하면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합을 얘기해요.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 조합원의 동의, 미춤. 그러면 철거해서 공사할 준비가 됐습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총회에서 의결하는 방법 그거 본 거죠. 자,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이 두 개의 계획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전체 조합원 얼마의 동의? 과반수. 전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동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마의 동의라고요? 과반수요. 전체 과반수 동의를 받아갖고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고요. 다음 쭉 내려보세요. 3번 건축위원회 심의.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시행, 인가하고자 할 때는 건물의 높이나 충수, 용적률 등에 관해서 밑에 줄 끝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이 사업시행 인가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 자, 그게 논점이요. 건축위원회 심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거는 건물만 다시 짓는 무슨 사업? 재건축이요. 일단 재건축 사업인데 어디서 하는 재건축이래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그럼 이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재건축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업은 다 정비구역 지정하고 하는데, 그리고 저번 주에 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를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갖고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할 때는 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미 뭐를 받아요? 심의. 그런데 소규모로 재건축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비구역 지정 안 했으면 심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이 심의를 언제 거치는 거냐? 사업시행 인가 전에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요 개념인데요. 자, 사업시행 인가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업은 일단 무슨 사업? 재건축. 어디서 하는 재건축?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그 다음 또 밑에 4번에 교육감하고 협의.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인가하고자 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동남에 200m 이내에 교육시설, 교육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교육설 지워버리고 학교 이렇게 쓰세요. 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해당 지자체 교육감 등하고 협의도 해야 된다. 그럼 정비사업 공사하면은 시끄럽겠죠. 애들 학습 반경 이런 거 침해할 수 있으니까 교육감하고 협의하세요 했는데 몇 메타라고요? 200m. 그거 맨날 300m로 딱 바꿔줘요.
300이 아니고 200m 이내. 왜 200이요? 학교. 학교 그래서 썼죠. 학교 몇 글자? 두 글자. 200. 그 다음에 옆으로 합니다. 5번. 사업비, 공사비 미리 내세요. 예측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어요. 가로 1번. 시자원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밑줄 의 사업 시행 인가하고자 할 때 해당 시행자 지정개발자라면 사업비 100분의 20 동그란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럼 공사비 20%까지 미리 내세요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만?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러니까 이하부터는 모든 사업이 아니고요. 무슨 사업일 때 이런 논점이 되는지 그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공사비 20%까지 예치시킬 수 있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만.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 상업, 공업지역에서 상가나 공장을 져갖고 분양하죠. 그런데 이 분양이 잘 안 돼요. 상가나 공장 분양이 안 돼서 공사 대금 확보가 안 돼갖고 공사가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미분양에 따른 공사의 중단,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비 20%까지 미리 내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반환. 자, 이런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한다. 그럼 청산금 지급이 완료가 됐다 의미가 뭘까요? 사업이 다 끝났다. 그렇죠? 사업이 다 끝나면 예치금은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378페이지까지 쭉 넘어가 보세요. 항상 넘어가는 거는 좋은 거죠. 예. 자, 그럼 378페이지 맨 밑에. 자, 정비구역의 분할과 결합. 자, 시자원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정비구역을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딱 끊으세요. 이걸 분할 시행한다 그러죠. 왜 분할 시행하겠어요? 정비구역이 너무 넓을 때 이때는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이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도 있다. 자, 이거를 묶어서 결합해서 개발한다 그래요. 그럼 왜 결합 개발하겠어요? 이거는 너무 작을 때, 너무 소규모일 때는 그 정비구역 2개 이상 묶어가지고 결합해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순하게 물어봐요. 분할 시행 할 수 없다. 결합 개발 할 수 없다. 틀려요. 얼마든지 분할 시행, 결합 개발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밑에 순환 정비 방식. 1번 순환 방식. 자, 시행자는 정비 사업인데 가로주택 사업은 제외입니다. 이 가로주택 사업은 가로구역 하나 놓고 소규모로 하니까 순환 방식까지 들이댈 필요가 없어요. 가로주택 사업은 제외하고요. 정비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외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 자, 이 주택을 순환용 주택이라고 불러요. 순환용 주택에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케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 거기서 딱 끊습니다. 자, 거기까지를 순환 정비 방식, 순환 방식이라고 하고요. 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의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럼 좀 전에 이주 대책이라는 게 뭐였어요?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는 것을 이주 대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주 대책 수립해야 되는데 그 이주 대책의 하나가 되는 것이 순환 정비 방식인 거고요. 이 순환 정비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이주 대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순환 방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관할구역에 이제 재개발할 동네요. 재개발 이제 공사 들어가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주택의 소유자들 어디 딴 데 살다 와야죠. 그래서 시행자가 일반적으로는 전세금 빌려줘요. 싸게. 전세금 융자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살다 오세요 하는데 저희 재개발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요. 그럼 1000세대한테 전세금 빌려줬다. 이 사람들 나와서 전세방 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바로 전세 대란 터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재개발할 동네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1동, 옆에 2동, 3동 아주 널려 있어요. 관할구역에. 그러면 일단 전격적으로 아파트 한 1000세대, 이거 순환용 주택이라고 그래요. 순환용 주택을 뭐 정비구역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어요. 아파트 한 1000세대 미리 지어놓고
자, 일동 이제 철거해서 공사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 일동 주택의 소유자들 순환용 주택에서 잠깐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끝나면 분양. 그럼 1동 끝났어요. 그럼 2동 재개발 공사할 때 철거되는 소유자들 어디에 살도록 해놓고 순환용 주택에 살도록 해놓고 공사 끝나면 분양. 3동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들 잠깐 어디에 살도록 해주고 순환용 주택에 살도록 해주고 동네 하나씩 정비해 나간다. 요거를 순환정비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유는 철거되는 소유자들 공사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살지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미리 마련해 놓고 사업을 하니까 가장 바람직한 이주 대책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 순환 방식 조합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조합은 순환용 주택 건설할 능력이 안 되죠. 아니, 조합은 지 살 집도 없어갖고 지금 이주 대책 세워주는데 그래서 순환 방식으로 하려면 공공이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 특히 토지주택공사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정비사업을 토지주택공사가 맡아갖고 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순환 방식으로 하는 게 몇 개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저 성남시 같은데. 성남시의 순환 방식으로 판교 이런데 순환용 주택 지어놓고 하나씩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런 거 하나 하기 위해서 토지주택공사는 부채가 그냥 1조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순환 방식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누가 사업하는 거다.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즉 공공이 시행한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하고요. 그럼 맨 밑으로 와보세요. 이제 11번, 그 25의 기출. 사업 시행 계획 등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시장군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비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사업비 20%까지 미리 내세요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근데 이거는 뭐 숫자 그냥 단순하게 좋죠. 30이 아니고 20%까지. 1번 바로 정답.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번에 시장군수는 사업시에 인가하려는데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메타, 200m 이내에 학교가 있으면 교육감하고 협의하라고 그랬죠. 왜 200이요? 학교.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 시행 인가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다 좀 전에 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기출지문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그 밑에 4절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